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1.8% 오르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대체로 만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남아있다. 앞서서 성하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송률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팀을 나눠서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함께 했던 팀이 이제 이름을 짜왔어요. 팀의 이름을. 그래서 두 매니저의 이름을 섞어서 흥태윤이라는 팀명을 짜왔고 그런 화합이 있어서인지 수익률도 지금 잘 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도 좀 팀명을 좀 짓고 화합을 좀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셨어요? 좀 생각을 굳이 해보자라고 한다면 또 화목 팀이니까 또 화목한 분위기에 또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끌어오자. 그래서 화목과 안정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까지는 붙이긴 좀 그렇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화목팀 이렇게 그냥 해도 화목팀. 네, 또 뜻이 다른 거죠. 화목한 화목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팀 이름이 없어서 지금 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저희가 젊습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MZ 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목 팀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종목을 못 골라서 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명 때문에 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팀 이름이라도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니까 다음 방송 때까지는 꼭 좀 신선하고 재밌고 유의미한 그런 팀명을 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께 시장 점검을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나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전날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사실 겁먹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왕 CEO의 이제 중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반도체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나왔고 근데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미중 관세 전쟁을 이렇게 끌어낼 만한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장세만 본다고 하면은 테마로 시작해서 테마로 끝났습니다. 그 중심에도 정치 테마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AI 쪽 필요사 AI 관련주들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4x4 같은 경우는 4연상 같죠.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정치 테마가 과열이 된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박물관에 방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웹툰 관련주들 상한가도 가고 좋은 흐름 연출이 됐는데요. 그 외적으로 섹터로 본다고 하면 방산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산 발언이 나오면서 방산주들도 많이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정치 테마주로만 포트를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과열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전에 있었던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시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라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오늘 상한가 갈 수도 있고 내일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리스크가 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정치 테마주 들어가시더라도 혹은 정책주 들어가시더라도 비중을 약간 축소하시고 오히려 저평가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책 테마주에 대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어주셨는데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재표결을 들어갔는데 부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민주당 쪽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52시간제 예외가 빠졌다고 해요. 자, 이런 소식이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살펴봤을 때는 큰 요동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내일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책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이제 수급이 약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넥스트 트레이드가 본격화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은 게 지금 여기서 시간 외에서 한 8% 움직이는 것도 시초가에서는 1, 2%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책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사실
사실 실체가 없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고 단순히 정책, 정치 테마보다는 지금 약간 실체가 있는 테마 중심으로도 많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방산을 좀 말씀드렸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양 매출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호실적 전망되는 업종 중심으로 포트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는 장난치고 실적주는 눈치 본다. 오늘장 송율 매니저의 한 줄 평이었고요. 자, 성하준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장 한 줄 평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탄산 빠지기 직전의 사이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탄산 빠지기 네네. 직전의 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사실 이게 목이 마르면 이 탄산이 가득 들어간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어떨 때는 이 탄산이 빠진 사이다라도 마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탄산이 가득 찬 사이다는 어느 정도 정치 정책 테마주의 흐름인 것 같고 탄산 빠지기 직전의 사이다는 내가 이걸 지금 잡아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관세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앞에서 송률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와 ASML의 악재 속에서 좀 밀릴 수 있었던 시장이 오늘 뭐 다시 한번 TSMC의 힘을 받아가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지수가 반등한 건 너무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대형주의 흐름이 조금 더 확실한 재료를 찾고 있다라고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주요 지금 관세 협상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주요 종목들이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좀 흐름을 같이 좀 추적을 해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정치정책 테마주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왕이면 실체 있는 종목들 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축소해서 내가 혹시라도 이 종목이 잘못되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단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과 동시에 차라리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도전 텐베거 프로그램 주주총회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중에 특히나 이 포트폴리오에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조선주라든가 철강주 시세 강하게 냈던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종목들이 테마주로서의 관세 테마주로서의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들어갔어요.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종목들이 이제 끝이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겠지만 내가 지금 시장에서 정치정책 테마주 저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관세 협상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조정 구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사실 철강주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더 들여다본다라 그러면 조선기자재 이쪽까지 보셔도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하는 정치 테마주보다는 이왕이면 관세 협상의 결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 관세 수혜주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좀 추가로 잠깐 좀 정치 정책 테마주도 그래도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들어오는 수혜주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힙합 그룹이 뭐 한국인 국적으로 최초로 뭐 8년 만에 공연을 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또 중국에서 개봉하기도 하면서 확실히 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이 한국에게 손 벌리고 있는 것들이 좀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컨텐츠나 예능, 드라마, 영화에 끝나는 게 아니고 파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화장품도 될 수 있고 여행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카지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업종과 섹터들 흐름 보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정책 테마주보다 이런 종목들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탄산 빠지기 직전에 사이다 아주 찰떡 비유를 해주시면서 오늘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이제는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안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첫 번째 섹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바로 STO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 남들보다 늦은 만큼 큰 보폭이 필요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큰 보폭으로 STO가 앞장서 나갈 수 있을지 체크포인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산의 토큰화란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채권 등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로 전환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실현이 될 수 있는데요. 자산을 토큰화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토큰 증권 관련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이 정책 자문 조직에 토큰 증권 관련 인사를 합류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큰 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법제화된다면 토큰 증권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게 될 텐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STO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여야 모두가 STO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STO 관련 특징주들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톤의 경우 오늘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 오른 6,02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IT센도 4%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2% 올랐는데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갤럭시와 SM이었습니다. 그리고 ITIG는 가장 큰 하락률로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STO에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매니저들이 고른 탑픽주는 어떤 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바로 토큰 증권 STO였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안건이 가상자산이 들어왔었고 서울옥션, K옥션, STO 관련주들이 편입이 됐었는데 성하준 매니저님 오늘 STO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방송을 지금 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확실히 좀 시장 볼 줄 아시는 좀 월수팀이다라는 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가상자산이라 그러면 당연히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같이 설명해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 시장을 좀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해서 오늘 좀 안건으로 좀 발제를 했는데요. 이 토큰 증권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시장이 준비가 좀 돼서 우리도 빨리 그 시장을 좀 키워나간다 그러면 뭐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산 말고도 새로운 투자 자산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불리고 우리가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안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일부 증권회사라든가 뭐 일부 은행에서는 뭐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가이드라인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계속 연기되고 법제화가 좀 밀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속도 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토큰 STO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하려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분할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함께 좀 섞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 암호화폐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STO 토큰 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암호화폐보다도 가상자산,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라는 이 STO에 대한 자산은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자산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정한 실체가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디지털 토큰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보다는 조금 더 실체가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전 좀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은행에서는 전망을 좀 내놓은 게 30년까지 뭐 토큰 증권 산업 규모가 뭐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매년 한 20-30배 정도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전망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정확하게 시작도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토큰 증권에 관련해서 연기되었던 법제화들이 전체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해당 시장에 대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여야 모두 뭐 막론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이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정치정책 테마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유사한 안건이 나온 만큼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르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핑거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나왔습니다. 각각 뭐 해당 분야에서는 늘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송률 매니저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입니다. 항상 뭐 비트코인 움직일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정도 뭐 9만 달러 선을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여겨보시는 이유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 기술 투자하면은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암호화폐, NFT, 그다음에 STO 하면은 계속 거론되는 친구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벤처 쪽, 스타트업 쪽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라고 하면은 국내 암호화폐 가상거래소 지금 1위 랭크를 하고 있죠. 업비트의 운영사야.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을 7.2%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지분 투자할 때 5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 가치 같은 경우 6천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STO 쪽에다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나무의 자회사 중에 람다 256이라고 있습니다. 람다 256 같은 경우는 STO 발행 기술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자, 저는 계속해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기서 중요한 거는 람다 256에도 우리 기술 투자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분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람다 256 같은 경우는 지금 STO 발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업비트에서 가상거래소 역할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의 실적이라든가 배당 매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의 수혜주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버프를 고스란히 물려받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배당 같은 경우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당 매력이 있냐? 지금 갖고 있는 지분 대비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220억 정도 배당금을 수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로 봤을 때 94%, 80%, 95%, 60%,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91%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투자회사의 매력입니다. 지금 또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저는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STO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 때만 해도 12,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현재 한 절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정책 이슈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핑거인데 요즘 같은 시장에 손가락을 잘 빠르게 놀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핑거라는 종목은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큰 증권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사실상 그냥 시세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핑거라는 종목 자체는 핀테크 솔루션 관련된 금융 플랫폼 업체다라고 좀 요약을 해드림과 동시에 국내 핀테크 기업 중에서 이 토큰 증권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 시동 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큰 증권 생태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서 바로 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핑거는 계속해서 금융사나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생태 구축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21년부터 지금 특허권을 토큰화로 하는 유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포함이 좀 되겠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그 생태 구축에 또 사업 참여하고 있다는 이슈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NFT 기반의 특허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 구축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저는 토큰 증권, STO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핑거가 단연 좀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같이 잡아가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재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토큰 증권 법제화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여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이야기해주면서 해당 시장을 밀어준다라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시장의 흐름상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정책 수혜주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핑거가 그에 대한 이 토큰 시장에 대한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만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테마성의 흐름으로도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기대감에 주가가 조금 올라온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송률 매니저의 우리 기술 투자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원의 한 절반 수준 6,300원대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저항 매물대인데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000원대에서 지금 2번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밸류 대비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7,500원이면 약 20% 정도의 수익률 기대한다라는 거고요. 손절가는 5,000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핑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인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가격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13,000원 좀 잡아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박스권이 직전에 고점대를 형성하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고 아래에서부터 거래량을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직전에 고점대의 저항권을 돌파하겠다라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라 그러면 차트는 계속해서 우하방을 좀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밀렸을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그려낼 수 있고 그 상단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거래량이 매집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수혜주에 대한 흐름까지 들어온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하방 압력을 받았던 그 직전의 지지 자리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00원 선 잡아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1,500원 잡으라고 차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손절가 1,500원, 목표가 13,0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대감에 올라온 이후에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는 분석이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STO에 대한 탑픽 종목들 편입을 마치고요. 이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